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주거침입 범죄가 빈번한 가운데 서울의 한 경찰서에는 주거침입 전담 수사팀이 생겼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공간을 위협하는 주거침입 범죄를 파헤쳐봅니다. 처음 본 여성을 따라가서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준일 기자, 먼저 이 남성이 받은 혐의부터 좀 짚어주세요. 지난 3월 17일에 수서역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20대 남성이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여성을 보고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니까 초인종까지 눌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건데 확인을 해보니 이 남성이 이전에도 그렇게 여성을 따라가서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 재판이 들어가니까 1심 재판부가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했습니다. 예, 박정 변호사, 네. 징역 5개월 법정 구속. 그 판결의 배경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전과가 있었던 게 막 컸을 것 같고요. 예. 또 거기에서 지금 단순한 어떤 주거 침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초면인 여성을 계속 추적해서 따라간 다음에 네. 집에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어허. 초인종을 누르면서. 예. 그러니까 아마 여성 입장에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앞으로 네. 뒤를 계속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 네.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또 재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아닌 좀 적지만 단기 실형을 해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5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2번이나 초면인 여성을 쫓아간 이 남성. 그런데요, 김준일 기자,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면서요? 왜 이렇게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약한 정신지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주장을 했는데 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예. 뭐 그런 게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피고인의 상황만 고려해서 이거를 선처를 하면은 이게 계속 앞으로도 반복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또 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해서 실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네. 박준 변호사. 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설명을 듣다 보면 뭐 쫓아가고 이런 건 있지만 초인종을 누른 행동까지가 있고 집에 들어간 행동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거 침입죄가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주거 침입죄에서 일부 몸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게 보호하는 법익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주거권을 보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는데 어허. 지금 현재는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사생활의 범죄라고 평온. 봅니다. 예. 그래서 몸이 뭐 일정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그 사람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버렸기 때문에 아하.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가능하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판례상으로 봤을 때는 연인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도 몰래 어떤 부부한테 남편한테 아니면 아내한테 허락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 네. 이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허. 이 부분에서 논란이 있긴 한데 네. 일단 법원 판례상으로는 이런 것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준일 기자, 이런 주거 침입 범죄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요.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2019년에 네. 12,287건입니다. 이게 매일 35건씩 대략 주거 침입죄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이게 2015년에 7,721건이었으니까 예. 5년 만에 59%가 늘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하루 평균 뭐 26건 뭐 이 정도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네네. 도시에. 그래서 예전에 여성 1인 가구가 2008년에는 167만 명이었는데 지금 네. 2018년에는 294만 명, 거의 2배로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은 여성 1인이 혼자 사는 그 사람이 네. 남성에 비해서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아하. 그리고 주거침입을 당할 가능성은 11배가 높았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상당히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이나 이 범죄 발생 비율을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준 변호사, 예. 이러다 보니까 주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의 경찰서에서 주거 침입 범죄 전담반을 꾸렸다고요. 광진 경찰서입니다. 네. 5월부터 주거 침입 강력팀 중에 하나인데 주거 침입 전담반을 꾸렸는데 광진구가 네. 특히 광진구 화양동입니다. 그 화양동에 가면 이 20대에서 뭐 24세 정도의 예. 여성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주거 침입 범죄, 특히 이렇게 가면서 쫓아가는 범죄도 있지만 뭐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을 가서
몰래 들여다보거나 이런 범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예.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요 주거 침입만 대상으로 팀을 하나 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광진구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려고. 아, 일부러. 1인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주거 침입 범죄로 기소되는 사람들 중에 광진구 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이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전담반까지 있으니까요. 이렇게 강력팀 하나가 주거침입 범죄만 전담으로 수사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전담팀 운영 후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좀 밀집되어 있는 형태가 좀 있었고 대여성 범죄 관련해서 신고율이 있는 거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보통 그것이 주거침입이라는 부분, 그중에서도 따라가기, 훔쳐보기 이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해서 검거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해본 거죠.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한 게 한 53명 발생해서 50명 검거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발생을 하고 나면 범인 검거 시까지 피해자들한테 의사를 물어봐가지고 최근 시간대에 동행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화를 한다거나 문자를 드려가지고 혼자 있는 데서 오는 어떤 불안감이랄까 이런 거를 일정 부분 해소시킨 부분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예. 네, 주거침입 범죄는 가장 안전한 공간, 안전하다고 믿는 공간이잖아요. 여기에 누군가 침입해서 상당히 커다란 충격을 받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범죄인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 광진경찰서 형사과장 이야기처럼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예, 굉장히 이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실제 이제 통계를 보면은 인구 10만 명당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한국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굉장히 낮은 편이고 범인 검거율도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류의 작은 범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전담팀이 없으면은 이게 특별히 혐의가 없으면 그냥 이게 그 피해자한테 어떤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은 피해자는 계속 이제 불안에 떨고 있고. 그런데 네. 지금 여기에서는 검거를 했으면 검거를 했다. 아니면 택배 기사였다. 오해였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좀 많이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누가 따라왔어요, 또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사해봤더니 누군지를 확인했고, 예. 근데 그들이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 사실은 택배 배달이라든지 또는 다른 오해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다 알려드린다. 예.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 좀 안심을 하실 테고, 그렇죠. 네, 범인이라면 검거를 할 테고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주거침입 범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